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났어요. 저번 주에는 제가 참여를 못해서 샌님 혼자 토크토랑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샌님. 하나님이 휴가를 떠났는데 그 기간에 맞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올림픽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음, 그리고 딱 직전에 올림픽 이야기를 한가득 쏟아낸 만큼 요즘 또 올림픽 개막 후에 제가 굉장히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뭐 업무도 많이 바빴나요, 이번 주? 진짜 좀 바쁜 시기였긴 했는데 너무 바빴고 또 회사 행사도 있었고 또 새로 올 분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되고 네, 그 폭풍 같은 한 주가 지나고 주말에 딱 올림픽 개막하면서 굉장히 엔돌핀이 샘솟고 있어요. 맞아요. 또 샌님 또 올림픽이랑 국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어 가지고 네. 저는 지난주에 왜 녹음을 못 했냐면 여름 휴가를 다녀왔어요. 남해 쪽으로 다녀왔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남해 쪽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본 게 아마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를 휴가를 갔다 와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점점점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이걸 음, 분명히 알고는 당연히 있었는데 이번에 휴가 가 가지고 남해까지 이렇게 듬뿍 즐기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세 바다가 이렇게 정말 다 다른 매력으로 굉장히 다들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니까 여기저기 바다로 많이들 떠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이번 여름을 맞아서 우리나라 바다 특집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다라는 주제 사실 당연히 다뤘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와, 우리가 바다 얘기를 안 했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음. 이게 뭐 특히 바다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은데 우리나라 음. 바다라는 거 계절에도 딱 어울리는 주제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바다 하면 생각나는 음식 진짜 너무 많죠. 이거 음, 오랜만에 정말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려웠다. 이런 에피타이저였는데요. 몇 년 전에 샌님이랑 친구들이랑 부산에 가 가지고 해변에 앉아서 먹었던 메뉴가 생각나서 추억픽으로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선정을 해 봤습니다. 바로 어묵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해운대 근처에 맛있는 오뎅 파는 그 유명한 집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해운대에서 놀기 전에 거기 들려서 여러 가지 어묵 사다가 그 안에 그 바로 먹을 수 있게 데울 수 있는 시설도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데워서 들고 가서 그 해변에 있는 파라솔 밑에 앉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오뎅도 너무너무 맛있었지만 그 백사장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먹으니까 정말 어묵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다 하니까 딱 그 장면이 생각나길래 오늘의 메뉴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음. 저는 올해 따로 길게 특별한 휴가를 가진 못할 것 같은데 짧게나마 음. 부산을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맞아요. 저도 그날의 해운대 바다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음. 평소에도 어묵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어묵과 맥주를 곁들였던 바닷가 음. 생각이 간절해지네요. 맞아요. 그날 저희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쵸? 즐겁게 그리고.
샌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곁들이는 술로는 저희가 그날은 어묵이랑 맥주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먹은 그 술을 가져올까 했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건 실은 그 MBTI 맥주였거든요. 그게 음. MBTI 맥주라고 하는 게 한창 MBTI가 유행일 때여 가지고 막 맥주에도 알파벳 새겨 가지고 마케팅하고 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음. 그래서 맥주에 I, 뭐 N, F 뭐 이런 게 다 써져 있어 가지고 저는 INFP니까 I 맥주, N 맥주, F 맥주, 뭐 P 맥주 이렇게 4개 사 가지고 내 MBTI 만들어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막 음. 저희도 막 E랑 I랑 친구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 "너 E야?" 그럼 E 맥주 이렇게 들고 "너 I지?" 이렇게 해서 I 맥주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그걸 한번 가져올까.' 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아마 그때 유행했던 그때 이벤트성 홍보 마케팅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제주 맥주에서 한 이벤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맥주? 제주도도 역시 예쁜 바다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음. '아 오늘 주제와 관련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주 맥주를 오늘의 에피타이저에 곁들일 술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제주 맥주는 편의점에서도 많이 파니까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고 뭐 어묵과 맥주의 조합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니까요. 같이 드셔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묵과 맥주 조합 저는 사실 피맥과 치맥보다 더 좋아하고 더 자주 먹는 편인데요. 맞아요. 그때 사진을 생각나서 또 살펴보니까 화이트 예. 비어였더라고요. 맞아요. 캔에 뭐 J, P 이렇게 다르게 쓰여 있긴 했는데 사실 맥주가 음. 다르진 않았고 그냥 음. 패키지만 달랐던 맞아요. 맥주였는데 제주 맥주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도 그런 좀 부드러운 계열의 맥주니까 음. 꼭 한번 드셔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어묵 자체가 튀긴 거니까 당연히 맛있고 또 어육살이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밀가루가 꽤 많이 쓰이긴 하지만 어육살이 있으니까 영양 어. 면에서도 '다른 튀김보단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묵은 단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백질이죠. 그쵸. 그래서 바다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조합으로서 이번 여름에 바다에 가셔서 또 한번 꼭 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좋은 안주니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음. 그래서 바다에 가서 어묵과 제주 맥주를 같이 마시길 바라며 메인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새 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저는 원래 바다는 동해 바다지 이렇게 생각하는 서해 바다 쪽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동해 바다를 좋아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휴가 가려면 강원도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스코틀랑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죠. 음. 그치만 저는 서해 바다 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성 발언으로 "아 바다는 동해지."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서해도 어렸을 때는 가까우니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막 커서는 약간 동해 바다에 비해서 서해 바다 약간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 막 이래서 잘 안 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서해 바다 가서 구경하고 산책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해도 서해만의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근에 남해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남해의 매력에도 정말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각자만의 매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새 바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매력을 풀어볼까 합니다. 네. 한국의 새면 모든 바다 이야기를 한 번에 해볼 수 있을 것 음.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음. 우선 우리가 모두 다 사랑하는 동해 바다부터 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물론 그렇지만 아마 새 님도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이러면은 동해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바다는 이거 동해인가 남해인가 매번 헷갈리는 중간에 있는 곳이긴 한데요. 네네. 부산이라서. 그렇죠. 부산이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동해와 남해의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데 그냥 음, 좋아하는 마음을 떠나서 자주 음, 가는 걸로 따져본다면 제가 수도권 언저리에 외곽이지만 살고 있다 보니 음, 남해는 너무 멀어요. 가기가 너무 멀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좀 익숙한 게 일단 동해이다 보니까 택하라고 하면 그런 익숙함 때문에라도 동해를 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동해는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바다죠. 음, 어, 남해랑 서해보다 아마 나 동해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정말 월등히 제 주변에 많은데요. 음, 제가 생각하는 동해의 가장 큰 매력은 여름에 그나마 시원하다인 것 같아요. 그 원래 피서는 한자 뜻이 더위를 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는 쪼끔이라도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한다.' 이게 제가 여름 휴가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확실히 동해는 훨씬 시원해요. 음, 아마도 바다들이 그 유명한 동해의 유명한 바다들이 위도상으로 좀 북쪽에 있어서 그런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 쪽 바다들 정말 정말 시원하잖아요. 음, 특히 막 속초, 양양 이렇게 쪼끔 더 높이 올라가면 설악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초록빛 산도 같이 즐길 수 있고 바다가 너무 땡볕이라 너무 더워 이러면은 산으로 들어가면 확실히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 좋더라고요. 그 산과 바다를 같이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동해가 되게 가장 좋은 바다의 선택일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그냥 가끔 동해에 가서 해변에 있다가 딱 음. 돌아서면 높은 음. 산이 보이는 뷰를 볼 수 있어서 맞 그건 좀 동해 바다의 특이한 매력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맞아요. 산이 진짜 가까이 있다. 그거 진짜 정말 동해 바다의 되게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동해 바다의 또 대표적인 장점은 아무래도 파도겠죠. 바다가 깊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 가지고 파도가 높고 예쁘게 친다. 이것도 되게 동해 바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빠는 동해 가면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 파란 바다에 동해는 또 파랗잖아요. 그래서 파란 음. 바다에 하얗게 파도 치면은 정말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저희 아빠도 그 광경을 너무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바람 부는 날 더 좋아하시고 바람 부는 날 동해 가면은 아주 바닷가에서 사진 찍느라고 너무너무 바쁘세요. 음. 그리고 또 "파도가 높게 친다." 이거는 서핑 이런 수중 스포츠에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겠죠. 양양 이런 데는 서핑이 성지가 되었다면서요? 음. 음. 저는 몰랐는데 동해 가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들 서핑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여름 아니고 약간 계절에 안 맞게 그쪽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서핑하시는 분들을 보진 못했는데 해변에 있는 게 진짜 다 서핑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새 진짜 동해에서 서핑이 대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맞아요. 양양은 제가 한 5-6년 전에 갔을 때도 이미 서핑의 성지였는데 이제 아예 서피비치로 그 일대를 명명하면서 꾸려지기도 하고 이젠 음. 진짜 양양 간다고 하면 서핑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뭐 다른 거 아. 하러 간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양양 가? 양양 간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아 음. 서핑하러 가." 이렇게 음. 자연스럽게 나오니 그렇구나. 저도 사실 그때 서핑을 배우러 갔었는데 하루 이틀 해 보니까 서핑은 음. 제 취향의 운동은 아니긴 했는데 그 서핑 음. 강습을 하는 곳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같이 음. 배운 사람들이랑 해변에서 바베큐 파티 저녁에 하고 뭐 술 아. 마시면서 수다 떠는 그 저녁 시간이 되게 재밌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낮에 열심히 파도 치면서 놀고, 음, 바베큐 파티하고, 술 마시고 이러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 서핑을 하러 다시 가고 싶진 않은데 그냥 그것만 1박 하는 거는 또 나쁘지 않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사실 나이 들면 그냥 좀 편한 숙소에서 조용히 묵고 싶을 수도 있는데 또 음, 그런 재미가 있는 곳이기는 그러게요. 하고 다만 이제 서핑과 이런 핫플로 워낙 유명해지면서 요즘에는 그 음. 해변가의 숙소들은 굉장히 밤늦게까지 음악 소리나 이런 소음이 들린다는 아하, 이야기를 좀 음, 듣긴 했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서해는 갯벌이 있다 보니까 좀뭐 파도도 굉장히 서핑에 좋은 특징도 있겠지만 동해에 음, 일단 물이 맑다라는 측면에서도 동해가 액티비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스노클링도 워낙 동해에서는 좀 많이 하고 음, 몇 년 전부터 이제 양양이 이어서 뜨기 시작한 삼척에 가면 이제 투명 카약 장호항에서 투명 카약이나 스노클링 오,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사진 보면 사실 거의 동남아의 스노클링 스팟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이미 유명해진 지가 좀 되긴 했지만 꼭 음, 한 번 더 가고 싶었는데 사실 삼척은 아직 못 가보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음.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넘버 원을 뽑아라라고 하면 대부분 동해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동해, 남해를 많이 꼽으시는 것 같고, 근데 아, 다녀온 경험은 압도적으로 동해와 서해가 많았어요. 저는 그 맞아요. 가장 큰 이유가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해의 교통이 두 가지, 대중교통과 자차 모두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대중교통은 저는 이제 뚜벅이니까, 대중교통은 특히 그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개통했던 KTX가 정말 큰 몫을 해주고 있고, 음, 사실 버스도 수도권 기준으로 동해가 굉장히 가까운 편이기는 하지만 음, 기차로는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또 이제 맞아요.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나 정동진도 2시간 반 음, 내외로 갈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 강릉, 동해, 정동진 요 라인에 있는 강원도 도시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버스로도 그렇지만 또 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차로 가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지긴 했죠. 음, 저는 그 대중교통으로 쭉 다니다 보면 버스랑 시간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기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쵸. 바다 가려고 하면 기차로 음, 바다를 갈 수 있다? 그것도 멀리 가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동해가 가장 만만하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음. 평창 올림픽 이후로 대중교통이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접근성이 진짜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 음. 동해를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사람들 진짜 많죠. 맞아요. 음, 뭐, 자차도 좋은데, 뭐, 하나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뭐 음, 기존 영동고속도로가 조금 정체가 심했던 편이었지만, 서울 맞아요.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음, 굉장히 접근이 좋아졌죠. 음, 그, 양양 서피비치,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제 주위에는 금요일 날 오후에 반차 내고 양양으로 퇴근해서 2박 3일 동안 서핑 다 하고, 일요일 저녁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런 아, 분들이 여름에 진짜 많을 정도로 이 아, 도로교통이 좋아지면서 더 빨리 커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뭐, 강원도 쪽에 꼭 강릉, 양양, 속초 같은 그런 유명한 도시들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를 쭉 그 동해를 이어주는 등뼈도로라고 불리는 등뼈도. 7번국도 네, 맞아요. 운전 안 하는 분들도 사실 7번국도 워낙 잘 알잖아요. 그렇죠. 통일전망대부터 부산까지 쭉 바다를 끼고 있는. 이 7번국도 따라서 여름휴가나 뭐 이제 전국 일주 일부 구간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음, 많은데 저는 뭐 운전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봐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릴 때 이 코스로 동해안 쪽 휴가를 갔던 추억이 아직도 굉장히 좋은 네, 기억입니다. 각 도시에서 유명한 먹거리 즐기고 또 물놀이 좀 하다가 이동하고 요렇게 음, 음. 여행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동해에서. 맞아요.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7번 국도
정말 너무너무 좋죠. 뭐 음, 그렇게 차들이 많은 도로도 아니고 해변도로여 가지고 풍경도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동해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큼 어 매력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 저는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서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서해는 저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음, 저희가 자랐던 곳이 서해와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저의 고향 같은 곳인데 그렇게 막 예쁘지는 않잖아요. 예쁘지는 않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황해잖아요, 황해. 그래서 음, 약간 저의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만 서해의 가장 큰 매력은 가깝다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근처에 살아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 말고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서해가 가장 가까우시죠. 바다도 얕고 이래 가지고 예전부터 아이들 데리고 잠깐씩 다녀오고 이런 거는 "서해만한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뭐 다른 곳도 방금 동해 얘기했지만 대중교통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가족끼리 자차로 가기에는 서해가 저는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음, 해수욕장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최근에 캠핑 같은 것도 많이들 하시고 그 캠핑에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바다다, 서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서해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수도권에서 서해 쪽으로 내려오는 서해안고속도로의 하행선은 정말 매주 주말 주차장입니다. 맞아요. 저도 고향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도시, 서해가 가까운 도시에서 좀 학창 시절을 보냈었다 보니 음. 굉장히 익숙한데, 서해는. 맞아요. 이 사람은 익숙하면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음. 이게 남들한테는 되게 좋은 바다일 수 있는데, 음. 어렸을 때부터 뭐 해수욕 간다, 이러면 거의 그냥 대부분 특별하게 여행을 길게 떠나는 게 아니면 다 서해였기 때문에, 맞아요. 주위에서 누가 바닷가 이야기할 때 서해 얘기하면 음. 저는 늘, 아, 서해는 좀, 아, 그냥 동해나 남해 가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일단, 어릴 때는 사실 그냥 더럽다. 서해는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그냥 커서 생각해 보면 갯벌을 끼고 있는데 물이 맑을 수가 있나. 이제 뭐 그렇죠. 저희가 동남아 휴양지나 이제 남해나 먼 동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기가 어렵겠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랐고 그냥 아우 더러워 맞아.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 '물색이 왜 이래?' 왜 맨날 이랬던 예. 죠. 근데 확실히 서해는 뭐 이제 차가 좀 막힌다라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접근성이 좀 강점이죠. 맞아요. 이게 전하 하나님이 있었던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서해도 동해만큼이나 국토의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다 이어지는 해안선이 있다 보니 맞아요. 또 저는 인천에서도 좀 몇 년 살았었는데 이런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의 안산이나 시흥 같이 뭐 맞아요. 대부도나 제부도처럼 유명한 섬을 포함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그냥 잠깐 드라이브로 또 오늘 저녁 먹으러 이렇게도 충분히 맞아. 수도권에서도 가까울 수 있는 바다가 워낙 음. 서해에 많습니다. 음음. 저는 거의 조개구이 먹으러만 가는 곳인데 예. 대부도나 제주도에도 캠핑 즐기러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저희가 '색깔이 안 예쁘다.'라고 불평했던 그 갯벌이 음, 있어서 캠핑하기에도 좋고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도 좋은 바다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생각해 보면 굳이 막 각 잡고 무언가를 체험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음. 서해 근처에 살 때 음. 갯벌에서 뭐 잡으러 가본 경험이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그 의외로 서해에서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음. 일부러 그런 체험을 하러 갯벌 체험하러 어린 아이들이랑 가시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음. 예약하시고. 음? 예약하고 가요? 네. 예약. 어. 그 음. 체험 프로그램? 아.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인가? 어
그냥 갯벌에서 그 체험을 할 어. 수 있는 것들을 뭐 요즘에 레저 티켓 요런 거 워낙 잘 되어 아. 있으니까 고걸로 장비 하시더라고요. 빌려주고 이런? 네네. 장비 아. 빌려주고 그게 아무나 그냥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건 원래 몰랐네요. 아무 곳에서만 이제 이 채취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 허락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좋습 음. 어 제가 최근에 되게 "서해에 이 근처 살면서도 오랜만에 가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퇴근하고 친구랑 저녁 먹으러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저녁 먹기 너무 아깝다. 어디라도 가자.' 이래서 바로 바다로 달린 거였거든요. 근데 평일이니까 거기 주말에는 항상 차가 많은 도로인데 평일이니까 진짜 사람도 거의 없고 시간대가 썰물 음. 때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싹 빠져 가지고 뻘이 넓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 해변 따라서 이렇게 걷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그 파란 파도 치는 바닷물이 꽉 찬 동해와는 진짜 전혀 다른 풍경이지만 갯벌도 넓게 있고 바다도 얕은데 하늘이 비춰져 가지고 약간 파란 근데 그 동해처럼 새파란 거 아니고 약간 빛바랜 파랑 같은 음. 바닷물이 되게 '되게 운치 있다. 분위기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동해가 활기찬 바다의 느낌이라면 서해는 약간 아련한 바다 이런 느낌으로 음. '분위기가 있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윈도우 배경화면에 옛날에 쓰던 윈도우 배경화면에 '아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광경이 절경이었습니다. 음. 저도 그 문득 생각나는데 서해 쪽에 그 서천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갯벌 중간쯤 물이 모여 있는 그 수면으로 하늘이 반사돼서 음. 거울처럼 보이게 되는 음. 하늘이랑 연결된 것처럼. 음. 근데 그런 사진을 인생샷 명소로 소개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어 맞아요. 약간 과장을 얹어서 우유니 음. 사막 가면 많이들 찍으시는 소금 음. 사막의 그 유명한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우유니 사막으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정도로 멋있는 사진이 나오는 장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서해에. 정말 생각지 못한 서해의 장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또 서해가 그래도 다른 동해나 남해에 비해 갖는 장점이라면 그 해 지는 시간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 동해로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반대로 마지막 해넘이를 보기 위해서 서해를 찾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서해에는 평소에도 그런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낙조 찍으러 되게 많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음.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철새들 보러 사진 찍으러도 많이 가시는 것 아 같고 맞다, 맞다. 그 낙조를 찍으러 가시는 곳 중에 하나인 당진 그 언저리의 외목마을은 해 네네네. 지는 것과 해 뜨는 걸 둘 다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또 굉장히 어 유명한 포토 스팟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갯벌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의 맑음을 방해하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양한 먹거리가 많다는 장점도 갖고 있는 바다입니다. 맞아요. 저처럼 조개구이 먹으러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뭐 음 새우나 꽃게 이런 갑각류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서해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뭐 해가 떠오르는 것보다 해 질 때 그 되게 음 다채로운 하늘색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서해를 꼭 석양을 볼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바닷가에 가는 걸 좀 추천드리고 음 싶어요. 또 전라북도 전라남도 뭐 충청남도, 인천, 경기까지 되게 다양한 도의 풍경들을 볼 수 있는 게 또 서해거든요. 동해나 남해와는 다르게. 그렇네요. 음. 그렇네요. 그래서 되게 동해나 다양한 풍경,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맞네요, 맞네요. 동해나 남해는 기껏해야 2개, 3개의 도를 끼고 그쵸. 있는데 그렇네요. 확실히 서해는 많은 도를 끼고 있군요. 음. 제가 이 지역 사람이어 가지고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서해는
먹을 게 진짜 많죠. 조개구이, 새우, 꽃게 이런 거 많이들 드시러 오시죠? 음. 맞습니다. 맞아요. 서해도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니 꼭 한 번씩 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당사자성 발언이라서 남이 또 서해 욕하면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서해도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동해, 서해까지 얘기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남해인데요. 남해는 제가 가장 최근에 다녀와서 정말 너무너무 매력에 빠져 가지고 저는 그동안 동해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행 갈 음. 일이 동해로 갔었던 것 같은데 '아 다음부터 남해도 꼭 선택지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음. 남해도 정말 너무 좋죠. 이게 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거리가 먼 게 유일한 단점이 아닐까.' 싶을 어. 정도로 굉장히 좋은 풍경들을 볼 수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집에서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어 네. 저희 집에서 정해가 좀 멀어요. 아마 일반 수도권 음. 사시는 분들보다 더 멀 것 같은데 그래서 남해랑 동해랑 그렇게 많은 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 가지고 '이 정도면 얼마든지 올 만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음. 실은 그 바닷가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 회 종류들에. 근데 이 회 종류들 얼마든지 시내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요런 거 말고 서해에 많이 있는 조개 뭐 새우 이런 거 말고 좀 특이한 수산물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 저한테는 익숙한 음식이기 때문에 서해에서 유명한 거 좀 논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해는 강원도 특히 가면 먹는 게 쪼끔 저는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음. 맛있게 먹지만. 근데 음음. 이번에 남해 갔더니 정말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번에 가 가지고는 멸치, 뭐 꼬막, 하모 요렇게 먹었는데 멸치도 흔한 음식 아니잖아요. 우리가 볶음하는 그 멸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멸치가 생선이다. 멸치가 음. 생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큰 멸치인데 어 멸치 뭐 정식 이런 거 먹으러 갔더니 튀김, 무침, 조림 요렇게 나왔는데 '아 멸치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거 처음 깨달았어요. 음. 튀김이야 당연히 튀겼으니 당연히 맛있겠고 너무너무 고소했고요. 아 미꾸라지 튀김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혹시 어? 못 먹어 보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음. 어. 음. 생님은 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멸치튀김은 먹어 봤는데 미꾸라지 튀김을 안 먹어 봤고 그걸 아. 먹는지를 지금 알았어요. 아하. 맞아요. 그 추어탕이나 어죽 파는 데 가면 미꾸라지 튀김 같이 많이들 파는데 음. 그 약간 미꾸라지 튀김보다 쪼끔 더 고소하고 쪼끔 더 통통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멸치튀김이. 음. 그다음에 당연히 무침도 너무 맛있었고 조림은 약간 가시도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얇은 가시도 잘 못 먹는 타입이라 다 발라 먹어야 하는 타입이어 가지고 그 가시 바르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희 아빠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 가지고 아직까지도 "남해 멸치 맛있었다." 이런 얘기하시거든요. 음. 아 저는 멸치회 때문에 남쪽 나라를 매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구나. 처음에 멸치 회무침을 뭐 구이나 튀김이랑 같이 음. 거제에서 처음 먹어 봤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다음에 이제 부산 기장도 멸치로 굉장히 유명해서 그렇구나. 거기서도 찾아서 먹어보고 이게 처음에는 '거제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다가 '부산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막 음. 달려가서 먹었고 남해군 이번에 아마 하나님도 남해에 다녀왔을 텐데 맞아요. 남해군에서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제가 이걸 먹고 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멸치회 무침이 진짜 맛있다. 가면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다들
멸치가 먹을 게 살이 있어요? 막 아, 이렇게 맞아, 너무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어. 진짜 사이즈를 막 손으로 보여줘야 될 만큼 저희가 알고 있는 멸치, 아무리 큰 국물용 멸치를 상상하더라도 그거랑 아예 다르죠. 맞아요. 그 보통 생각하는 꽁치 크기의 절반 정도 길이는 되는 것 같은데. 음, 음, 음. 그 최근에 언니네 삼지직송이라는 TVN 예능을 보는데 그게 남해를 배경으로 해서 현지 맞아요. 식재료를 직접 공수해서 요리해 먹는 요런 프로그램이라서 첫 회부터 바로 멸치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멸치 털이도 하고 막 구워서 드시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뭐 무침도 나오고 저는 또 이 멸치회 무침 항상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라 하나님의 아, 최근 여행이 그랬구나. 굉장히 부러워졌습니다. 사실 멸치회 무침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렇구나. 저도 서울에도 이제 몇 군데 저장을 해 놓고 되게 굉장히 자주 지나가는 길목에도 하나 있는데 이상하게 안 가게 돼요. 너무 먹고 아, 싶어도 그치. 그 현지에서 바다와 함께 먹는 게 느낌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요. 저도 마침 그 남해 가기 전에 그 프로그램 딱 보고 간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진짜 남해 가자마자 가면서도 계속 멸치 정식 먹어야 된다고, 멸치쌈 먹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찾아서 음.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하모도 이야기만 들어보고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요. 마침 지금이 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갯장어를 아마 일본식으로 하모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장어가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붕장어, 우리가 안하고라고 부르는 붕장어,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장어 하면 생각하는 민물장어, 뭐 갯장어 뭐 등등등 장어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그건가? 뭐 이게 그건가?' 했는데 아니라고 막 그 수산시장에 음. 계신 분한테 막 설명 들어가면서 샀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그 수산시장에서 회를 떠 주셔 가지고 먹어 보고, 하모는 샤브샤브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샤브샤브로도 먹어 봤는데 회로 먹을 때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음. 고소하고 장어니까 약간 기름지잖아요. 음. 그래서 다른 흰살 생선 회들은 좀 담백한 맛인데 그거보다는 기름지고, 그치만 그렇다고 빨간 생선처럼 좀 느끼하진 않고 막 이래 가지고 정말 맛있게 회 먹었던 것 같고, 대신 좀 샤브샤브로 먹는 건 좀 느끼한가 싶긴 했어요. 그 샤브샤브 음. 육수가 약재들을 넣고 끓이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몸보신하는 느낌 하나는 좀 제대로 났습니다. 하모 샤브샤브 되게 몸 좋아지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여수 갔을 때 그 작은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에 가서 먹었었는데 유명한 집이 오. 있어서. 어. 근데 저는 맵지 않은 맑은 국물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도 되게 매력적이었고 맞아요. 그 장어류의 단점이 사실 가시잖아요. 잔가시이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 그 샤브샤브는 되게 하나하나 손질해서 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비싼 이유를 알겠다.' 싶은 요리였습니다. 맞아요. 가격 진짜 비싸더라고요. '아, 음. 이것도 장어긴 장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또 이번 여행에서 또 남해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한 점이, 이 남해가 다도해잖아요. 그래서 음. 그만큼 섬이 진짜 많고 섬끼리 또 다리들로 연결이 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다리들을 지나가면서 보는 풍경이 정말 정말 많이 예뻤습니다. 그냥 드라이브만 해도 정말 예뻐 가지고 너무 좋았고, 왜 우리는 바다의 풍경 이러면은 대부분 망망대해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음. 근데 남해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면 '망망대해 떠올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다에 섬이 진짜 많았어요. 어디를 봐도 다 섬이 최소한 3겹 이렇게 막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장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다와 또 다른 장면이다 싶어 가지고 너무 예뻤고, 또 남해는 또 바다색이 또 에메랄드색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되게 '바다 색깔이 되게 예쁘다.' 이것도 되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이게 섬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에메랄드빛 바다를 즐기기가 좋은 게
음. 동해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위에서 찍으면 음. 똑같이 에메랄드빛을 볼 수 있지만 음. 보통은 저희가 육지에서 멀리 바라보는 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해는 이제 섬이 있다 보니까 섬을 연결하는 다리 위나 뭐 케이블카 위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고, 이제 섬이 많다 보니까 그 깊은 바다에 되게 어두운 푸른색이 파랗게.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응. 얕은 투명한 바다를 보기가 되게 좋아서 음. 좋은 것 같고, 이제 동해처럼 해안선이 매끄럽지 않고 음. 꼬불꼬불하게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더 바다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동해와 남해의 중간 정도 되는 부산을 제일 좋아하나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어.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남해 굉장히 좋은데 가본 네.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한 번 가도 다시 한 번 가기도 굉장히 결심하기가 맞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음. 여수, 통영 이런 데도 진짜 자주 가도 남해군은 제가 한 3년 전에 갔는데 음. 10년 안에 다시는 못 가겠다. 그 정도로 이제 특히 수도권 기준으로는 정말 교통이 맞아요. 쉽지 않아서 음. 좀 교통이 조금만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여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항도 있고 기차도 있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편인데 통영, 거제, 남해군 이런 데도 참 좋은데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들 좀 찾아가 주셔서 점점 교통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짧게라도 부산을 가면서 간 음. 김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라도 음. 본격적인 그 남해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을 한 군데만 들렸다 오려고 했는데 부산에서 가려고 해도 빠르거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을 좀 더해 봤습니다. 맞아요. 남해 정말 좋은데 저도 아직까지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정말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는 교통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교통이 얼른 좋아지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와 셋의 최애 바다를 꼽아 보면서 이번 편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햇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정기적으로 저는 꼭 바다를 보고 와야 힐링이 되는 사람인데 음. 뚜벅이로 그래서 편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음. 기준에서 동해를 꼽겠습니다. 좋죠. 저의 최애 바다인 부산이 동해인가 남해인가 항상 모르겠지만 제 음. 기준으로는 동해 특징에 쪼끔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교통이 편하다라는 음. 장점, 그리고 어쨌든 국토의 동쪽 끝에 그렇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떤 바다든 사실 뭐 우리나라 바다 다 아름답지만 좀 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기준으로 동해를 택해 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아직 그 휴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해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남해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하는데 드라이브하기도 굉장히 좋고 음. 예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 제가 많이 안 가본 동네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파헤칠 매력이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음.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에 최애 바다로 뽑아 보려고 합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 소개해 주시죠. 음. 오늘은 정말 바다 이야기를 실컷 했네요. 음. 앞으로 뭐 약 한 달 이상 더 무더위를 견뎌야 하겠지만 오늘 바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바다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약간 더위가 좀 한풀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음.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시원한 노래를 골라 듣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바다가 떠오르는 노래 하나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바로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음. '이게 누구야?' 싶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저요.
요즘 유행하는 여자 아이돌 분들인데 왠지 토크토랑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일부러 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음. 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 키스 그렇죠. 더 요즘 라디오인가?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키스 더 라디오랑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네요. 그리고 그 키스 오브 파이어라는 칵테일 이름이 있거든요, 클래식 아. 칵테일.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도 굉장히 들었 헷갈리네요. 어 여러분은 썸머킨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뭐 다들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르시긴 하시겠죠? 근데 저희 음. 세대는 약간 시스타 많이 생각하시려나요? 팬님 어떠세요? 전 퀸은 너무 옛날로 갈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음. 지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성 그룹이죠, 썸머 하면. 그렇구나. 거기까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네, 음. 그렇습니다. 음. 어쨌든 키스 오브 라이프 이거 줄여서 키오라라고 요즘 많이들 부르시는데 이분들이 스티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음. 노래로 새로운 썸머퀸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로 요새 굉장히 핫한 노래입니다. 음. 정말 딱 여름 노래거든요. 노래 진짜 듣자마자 바다 생각나는데 그 바다가 이제 하와이 같은 이런 바다, 동남아 이런 바다가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 해외의 음. 바다. 이게 확실히 아이돌 분들이셔 가지고 건강하고 밝고 활기차고 예쁜 여름 바다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 가지고 저도 최근에 많이 듣는 노래고 남해 여행 가서도 바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여서 오늘 추천하려고 합니다. 음. 바다로 떠나는 길에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음.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니까 하나님 설명대로라면 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딱 어울리는 선곡일 것 같아요. 맞아요. 바다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시니 들으시면서 더위를 좀 덜 느끼실 수 있길 음.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새 바다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최애 바다가 아마 있으시겠죠? 방송 들으시는 지금 한참 여름 휴가를 가시거나 계획하실 때이니까요. 해외도 좋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한 내용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나라의 바다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시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근데 애들이 너무 귀엽게 사실은 그런 게